자, 5학년 8반 학생들, 우리 거꾸로 수업 계속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요, 사회 시간이고요. 사회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는요, 크게 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첫 단원으로 살기 좋은 우리 국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보는 그런 단원인데요. 자, 작은 소단원으로요. 소중한 우리 국토. 자, 우리 국토가 소중함을 이해하고요. 국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시간으로 우리 국토의 모습을 알아보고 국토의 위치를 찾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토의 모습, 지도에서 본 사람 있죠? 자, 지도에서 우리가 국토는 어떻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지도나 지구본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요. 우리 국토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의 모습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국토의 모습이 담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도죠.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도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라고 하면요, 남한과 북한을 합친 곳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죠? 자, 이렇게가 우리나라가 되겠어요. 네, 선생님이 대충 그랬는데, 자, 요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모습, 지도 모습을 보니까 뭐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자,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뭘 닮았다고 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어때요? 자, 옛날 사람들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호랑이를 닮았다고 했네요. 닮았습니까? 네. 자, 호랑이를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토끼를 닮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대요.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머리, 이쪽이 귀래요. 이쪽은 손이고요. 여기는 발, 여기는 꼬리, 등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토끼 모습을 잘 닮았습니까? 네,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닮았다고는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학생 작품입니다. 그림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혹시 미술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우리나라 지도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모습을 한번 알아봤다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토의 지리적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봅시다. 자, 먼저 봅시다. 자, 우리나라 국토의 지리적 특징, 그죠? 남북의 길이가 길고 동서의 길이가 짧다고 나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위가 북쪽이고요. 아래가 남쪽입니다.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그죠? 동해, 서해라고 하잖아요. 자, 남북의 길이가 동서의 길이보다 길죠? 그죠? 첫 번째 특징 만족합니다. 남북의 길이가 길고 동서의 길이가 짧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와 있다. 자, 이걸 육지라고 하죠. 이 바다입니다, 이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바다 쪽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쭉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의 대륙의 동쪽에 있대요. 그리고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지도를 봅시다. 이 지도. 자, 이 지도에서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자, 요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 요 전체가 다 아시아가 되겠어요. 엄청 크죠. 우리 5대양 6대주에서 아시아 대륙이 가장 큰 대륙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있냐?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자, 아시아 대륙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에 있죠?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동쪽 근방에 있고요.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가 중국이고요. 그죠? 이쪽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러시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므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지도에서 보면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렇게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세 개가 바다고 위에는 땅이랑 붙어 있죠. 이런 지도를 우리는 반도국가다라고 합니다. 반도국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에서요. 자, 대륙으로 진출하기도 유리하고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유리해요. 자, 두 번째 지도에서 봐도 대륙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통을 통해서 쭉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바다를 통해서도 쭉 진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안으로 진출하기 다 유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륙으로 가는 통로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장점, 어떤 장점입니까? 바로 앞에서 나온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유리한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뭐하고 있냐? 여러 나라와 문화비 물자교류를 통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나라와 우리가 교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국토의 특징도 알아봤고 모양도 알아봤으면 이제 뭘 알아볼 거냐? 국토의 위치, 우리 세계지도나 지구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워봅시다. 자, 이거는요, 지구본위를 그 사진으로 나타낸 겁니다. 지구본. 이게 큰 지구를 축소해서 나타낸 지구본이죠. 자, 여러분 지구본이나 세계지도를 잘 보면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왜 선을 그어놨냐면요, 여기 선을 그어놓고 이게 숫자를 이렇게 써납니다. 북이, 남이 뭐 10, 20, 30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숫자로 그 지역이나 나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와 이쪽에 있는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숫자를 통해서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숫자를 써놨는데, 이 가로선에 위치하는 건 우리가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하고요. 이 각도의 숫자에 해당하는 거를 위도라고 그래요. 위도. 그 다음에 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북위도, 남쪽에 있으면 남위도라고 그래요.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세로선은요,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선. 선은 경선이라고 하고요. 이 경선에 위치한 이 숫자를 경도라고 그래요. 경도. 그리고 이 숫자를 따라서 우리가 위치를 한번 우리나라 위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대충 경선, 위선, 위도, 즉 각도가 위도라고 했으므로요. 위도와 경도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요 지도를 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 위치 보입니까? 자, 요 지도를 통해 알아보자. 이 세계 지도에 그어 있는 줄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가로선은 뭐라고 했죠? 가로선? 가로선은 경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나타내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경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니, 위도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위도라고 했습니다. 가로선은 위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도라고 했어요. 위도. 여기를 위도입니다. 위도. 그 다음 우리나라는 적도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북위다 합니다. 그래서 북위라고 그래요. 북위. 자, 몇 도선에 있냐 봅시다. 여기가 35도, 40도, 45도 올라가요. 이 밑에는 30도겠죠. 이 정도가. 자, 그러면 이 가로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니까요. 이 밑에 있는 가로선이 몇 도를 차지하냐입니다. 35니까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3도와 여기는 40도와 45도 사이니까 이 정도가 43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사이에 있어요. 이 세로선 이 사이가. 그 다음에 가로선은 몇 도와 몇 도 사이냐? 여기 가고 여기 사이인데요. 이 선은 지금 125보다 조금 작으니까 아마 124가 되겠고요. 얘는 130보다 한 2도 정도 크니까 1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도는 124에서 132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어서 동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위도 북이 33에서 43이고요. 동경 124에서 132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합니다. 세계지도에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다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뭐 할 거냐? 수업 시간에는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동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서 여러분이 문제를 제출하고요. 모둠별로 문제를 제출한 다음, 출제한 다음에 모둠과 서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내려면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다시 동영상을 돌려봐도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봐요.